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P 그리고 IB 케미스트리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 유형별 공략법을 소개드려 보려 합니다. 모든 문제 유형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특히 까다로운 주의해야 할 문제 유형 정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캠 과목이 특히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딱 처음으로 풀어보려고 했을 때 갑자기 손을 못 대겠다 싶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초반 단원에서는 그런 느낌이 덜 할 수 있는데 후반부에 조금 어려운 단원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거기서부터 막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유형별 문제 분석입니다. 문제의 유형별로 요구되는 사고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각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유형별 팁 정리를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어려운 유형,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주제죠. 데이터 애널리시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유형이에요. 먼저 숫자가 테이블 또는 그래프 형태로 데이터로 문제에서 나옵니다. 자, 이 숫자들을 어떻게 개념과 연결시킬지가 학생의 몫이고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 형태 같은 것들은 내가 여기서 무슨 값을 쓸지 그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타이트레이션 커브가 있죠. 같이 예시 문항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이트레이션 커브 문제고요. 애시드 베이스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칼로리미터 엑스페리먼트는 thermodynamics. 자,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AP 2024년 FRQ 문제에서 가져왔고요. pH 커브를 봤을 때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정보들은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equivalence point라고 하죠. 주어진 애시드를 완벽하게 베이스로 타이트레이트 시켰을 때, 즉 모든 애시드가 베이스와 반응을 해서 neutralize 된 이때를 equivalence point라고 보고요. 자, 이때 pH 값을 읽어볼 수 있죠. pH 8. 자, 이 정도 값이 나오고요. pH가 7보다 큰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트레이션은 weak acid랑 strong base 사이의 neutralization이다.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배우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 자, 이 타이트레이션 커브에서는 EQ 포인트 말고 half equivalence 포인트가 또 중요하죠. EQ 포인트까지 넣는 베이스 볼륨의 절반만큼 넣었을 때를 half EQ 포인트라고 해요. 자, 그때의 pH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half equivalence 포인트의 pH를 읽으면 그 값이 바로 내가 사용한 애시드의 pKa 값이 되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서 어떤 값들을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빠르게 파악이 돼야 돼요. 자, 아니나 다를까 문제에서 바로 나왔죠. Use the information in the graph to determine the approximate pKa of lactic acid. 자, 이 실험 자체가 lactic acid 솔루션을 사용한 실험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pKa 값을 읽었으니까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정확하게 최대한 그래프를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숫자를 정확하게 써볼게요. 볼륨이 8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을 때 4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4라고 해도 숫자를 맞게 해주지만 뭐 내가 3.9 정도 썼다 해도 괜찮겠죠. 다음 문제 유형 계속해서 볼게요. 자, 다음 유형은 스토이키오메트리. 보통은 이제 계산 관련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화학 양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 몰수라든지 매스 값이라든지 또는 게스 단원에서 볼륨 이런 값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문제 유형들이고요. 또는 thermodynamics, acid base 이렇게 다른 단원들과 엮어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토이키오메트리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주 잘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특별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단위, 유닛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실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할 공식들을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공식을 썼는지 처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나중엔 거의 기계적으로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유닛을 생략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다 꼼꼼히 기록을 해줘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가져온 문제 유형은 IB Paper 2 기출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토이키오메트리랑 데이터 애널리시스 문제 짬뽕으로 나왔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A student investigated the use of hand sanitizing gel containing propanol as a camping fuel. 실험 장치를 한번 보니까 thermometer, copper, calorimeter, water, 그리고 자, 여기에 젤 부분이 지금 뭐였죠? 캠핑 fuel로 사용을 한다. 연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열이 발생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released heat이 요 water한테 absorb 되고 thermometer에서 temperature increase 되는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다음 문제 유형입니다. IB 2024년 Paper 2 기출문제에서 가져왔어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 1번과 유형 2번 이 짬뽕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하죠. 자, 그럼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A student investigated the use of hand sanitizing gel containing propanol as a camping fuel. 캠핑 fuel로 요 젤을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hit이 발생하는지를 보겠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젤에서 heat release 되면 요 water에서부터 heat absorption이 일어나고 여기서 thermometer temperature increase 하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결국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Calculate the heat energy absorbed by the water. 자, 그럼 바로 공식 들어가 볼게요. Q equals mc delta T. 자, 여기서의 Q가 바로 heat absorbed by water이 되겠죠? 우리는 항상 온도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공식을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데이터 찾아서 넣어볼게요. heat absorbed by water이기 때문에 water mass를 그대로 갖다가 써야 되고요. 이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significant figure 확실하게 그대로 데이터에 있는 거 다 써주기. 그래서 400.00 gram and 자, C는 뭐죠? Specific heat capacity of water. 자, 이런 값들은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부클렛을 보고서 찾아서 그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는 4.18 joule per gram degree Celsius. 자, 마지막 temperature change 일어난 부분. thermometer에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자, water의 temperature change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initial temperature of water, final temperature of water 그대로 써야겠죠. 자, 여기서 델타 T 구해보면은 21.0. 자, 이렇게 식 완성됐고요. 자, 한번 그대로 자, 모두 계산을 마치면 3, 5, 1, 1, 2 대략이 이런 값이 나오고요. 자, 유닛도 한번 해볼게요. 그램 지워지고 디그리 지워지고 마지막에 줄로 나오죠.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거 있었죠. 바로 significant figure. 문제에서 사용한 값을 보면 5 sig fig, 3 sig fig, 3 sig fig이기 때문에 다 곱했을 때는 least significant figure로 맞춰줘야 되죠. 자, 얘를 3 sig fig 숫자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자, 여기까지만 살려주고 뒤에는 round 해서 자, 최종 답이 35100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데이터별로 우리가 써야 하는 중요한 값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는 것도 문제 풀 때 포인트예요. AP를 보는 친구들은 보통 이제 키네틱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IB 공부하는 친구들은 키네틱스 그리고 올게닉 케미스트리 이렇게 두 가지 토픽에서 같이 엮어서도 나오고 따로도 나오고 다양한 메커니즘 관련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이 반응의 메커니즘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로직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반응마다 특징적인 메커니즘이 있죠. 이걸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안에 세부 예시들을 적용해서 외워야 돼요. 보통 이제 이 올캠에서 워낙 여러 가지 종류 반응을 배우기 때문에 필요한 방법이고요. 특히 올캠을 배울 때 이 손으로 그리면서 메커니즘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IB 그리고 AP에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으로 가져왔어요. 키네틱스 관련 문제고요. 반응이 나와 있죠. methane 그리고 water are pass over nickel metal.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스텝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slow. 이 스텝이 rate determining 스텝이 되겠죠? 캐치를 해놓고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Deduce giving a reason the role of nickel in the reaction. 자, 니클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고요. 자, 반응을 쭉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다시 나오죠. 맨 처음에는 마치 리액턴트처럼 반응에 같이 들어갔다가 최종적으로 프로덕트처럼 나왔다라는 뜻은 뭘까요? 결국 반응을 하는 동안에 컨슘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아이들의 역할이 뭐죠? 바로 catalyst죠. 반응을 빠르게 도와주는 아이들이죠. catalyst because it is not consumed 또는 it is regenerated 이런 말들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catalyst로 역할을 하는 아이들은 반응을 하는 동안에 유섭되지 않고 다시 튀어나오는 아이들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Deduce the rate equation. 자, rate equation이나 또는 rate expression 이렇게 물어봐도 같은 뜻이죠. 자, 그럼 rate equation 또는 rate expression 뭐라고 쓰면 되죠? rate determining 스텝이 뭔지를 보고 그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이다 하면은 그대로 여기 있는 리액턴트들을 써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first step이 rate determining step이라고 해서 이 부분의 rate equation을 쓸 때 constant 그리고 methane 그리고 nickel 이렇게 써주면 안 돼요. 자, 답을 쓸 때는 니켈은 rate equation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 rate equation이라는 거는 rate constant와 reactant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catalyst 역할을 하는 니켈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2번의 답 써준다면 rate equals K methane.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experimental design. 실험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또는 이 실험 디자인을 보고 좀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유형들은 실험의 메소돌로지가 중요해요. 이 스텝에서는 어떤 apparatus를 사용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 실험 도구라고 하더라도 그 정확한 쓰임새는 구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같이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systematic error, random uncertainties. 자, 실험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어떤 에러의 가능성들, 종류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줄이는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safety consideration,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공부를 해야 자신 있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유형 예시까지 한번 해볼게요. Suggest a way to reduce the random uncertainties of the answer. 자, 어떤 실험이 이제 쭉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실험에서의 random uncertainty, 자,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 정확하게 답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systematic error하고 random uncertainty의 구분을 먼저 해야겠죠. systematic error라는 거는 특정 과정에서 뭔가 도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일정한 값으로 오류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실제로 재야 되는 값이 15ml 이렇게 나와야 하는 값인데 매번 잴 때마다 16ml 이렇게 1mm의 오차가 나더라. 이렇게 반복적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에러를 뜻하고요. 자, random uncertainties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유형의 uncertainty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에 주변의 온도라든지 아니면 바람이 분다든지 해서 환경 조건이 미세하게라도 변화한다든지 또는 실험하는 사람이 매번 그때그때 데이터를 적는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서 매번 값을 읽을 때 차이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 지금은 기분 좋으니까 10mm 지금은 기분 나쁘니까 9mm 이렇게 읽는다든지 좀 말은 안 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바로 random uncertaintie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systematic error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측정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도구의 눈금을 최대한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실험 조건을 일관되게 유지하는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systematic error 최대한 미니마이즈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만약에 답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make an effort to ensure all measurement accurately. 이런 내용을 답변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에 비해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random uncertainties. 자, 이런 부분은 한 가지예요. 실험을 최대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Repeat several times. several times, 아니면 뭐 more than 5 times, 10 times 이렇게 트라이얼 넘버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take the average value. average 값을 여기서 이제 얻으면 조금 더 값이 정확해질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AP 그리고 IB 케미스트리에서 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실제 기출 문제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 범위를 다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봐야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어서 아직 공부를 막 시작했거나 배운 단원의 숫자가 많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이 영상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많이들 어려워하는 유형을 뽑아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후반 단원에서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빠르게 쭉쭉쭉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공식을 써야 하는지를 좀 더 꼼꼼하게 처음에는 배우게 되겠죠. 네, 아무쪼록 이 영상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